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회사 내 엽기적 갑질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직장 갑질은 지난해만 2만여 건. 음주를 강요하거나 업무 질책 과정에서 모욕감을 주는 등 피해 사례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20대 국회에서만 관련법 개정안이 12건 발의됐고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환경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는데 직장 내의 괴로움을 계속 방치할 수만은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좀 더 자제되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16일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하거나 음주, 흡연, 회식 참여 강요는 물론 근로계약서에 없는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감을 주지 않는 것,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교묘한 괴롭힘도 징계 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논의돼 온 간호사 후배 괴롭힘, 이른바 태움 관행도 금지했습니다. 태움이라는 악습에 경종을 울리고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후배가 선배를 괴롭히더라도 직장 내 관계에서 후배가 우위에 있을 경우 괴롭힘에 해당하며 상사가 SNS에 댓글을 남기며 업무 외적 만남을 강요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질책이라 해도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줘도 안 됩니다. 괴롭힘 금지법을 통해 그동안 직장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업무 외 강요가 사라지고 근무 환경도 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이날 하루에만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과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가해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한계입니다. 사업주에게 직장 내 조사와 징계를 맡겼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사 취업 규칙에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신고자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먼저는 취업규칙에 그런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기준이 모호해 판단이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또 신체적, 정신적 고통, 근무 환경 악화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애인이 생겼는지 물었을 경우 당사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간단한 사생활을 묻는 행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성적인 발언이 이어졌느냐가 관건인데 성적 수치심은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패방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초기와 마찬가지로 각 직장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저성과자가 인사 업무 등의 불만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서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례가 쌓이고 또 추후에 이제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모두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 취지 자체는 다들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시행착오 등을 거치면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지난 6월 발행된 한 카드사의 웹진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4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관한 온라인 교육도 진행해 왔습니다. 홍보와 교육을 실시를 했고 직원들이 더욱더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일선 회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됐습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처럼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는데 이를 의무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좀 잘 모르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직장 내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의 전향적인 움직임에 직장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상사분들이 이제 부하 직원한테 함부로 못 대하고 상호 존중이 이루어져서 업무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마냥 반길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적지는 않습니다.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야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야근을 해줬으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직원들한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직은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앞으로도 민주적인 직장 생활의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